네, 18장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의 목표는 CNN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 앞서 배웠었던 글로브 모델을 활용을 해서 미리 학습된 단어 벡터를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이 시간에서는 학습 데이터로 스탠포드 대학에서 구축한 공손함에 대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손함에 대한 데이터셋은 이렇게 각각의 필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중에서도 공손하냐, 공손하지 않은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클래스로 각각 부여를 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로드를 해보면 먼저 이 함수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0.25, 0.5, 0.75로 4분의 1을 매긴 다음에 나머지 이 각각에 해당되는 스코어 값들을 가진 데이터들에게 라벨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0.25보다 작으면 0이라는 라벨을 부여하고 0.75보다 크면 스코어 값이 0.75보다 크면 1,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2라는 라벨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부여한 라벨을 바탕으로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값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이 데이터들을 리턴을 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스코어 값들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 그 데이터셋에 있었던 기존 필드의 ID 값들과 그리고 이 ID 값에 해당되는 텍스트 정보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매긴 값들을 처음부터 5개까지만 조회를 해보면 각각 라벨이 잘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일은 이제는 딕셔너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입력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숫자로, 그리고 숫자를 다시 사람이 볼 수 있는 문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딕셔너리의 역할은 단어를 숫자로, 그리고 숫자를 단어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는 빠른 계산을 위해서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우리도 그렇게 사용을 해볼 건데, 이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는 건 소문자로 바꾸고 등장 빈도를 확인하고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선택하고 고유한 숫자를 부여를 해서 리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각각의 문장들이 소문자로 변환하고 전체 데이터에서 각 토큰들의 등장 빈도를 확인을 합니다. 이때 콜렉션 패키지의 카운터 필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보케브 사이즈를 만들어서 어디 갔지? 이 가장 등장 빈도가 높은 단어를 보케브 사이즈만큼 선택을 해서 각각의 단어에 고유한 숫자를 부여를 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 토큰을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 워드 인덱스를 사용을 하고, 또다시 이 숫자를 사람이 볼 수 있는 토큰으로 변환을 하기 위해 워드 인버티드 인덱스라는 모듈을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출력이 되었고, 맨 처음 단어 사전, 우리가 패딩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 패드 ID 0이라는 값과 OVID라는 1값을 줬는데, 여기서 이 OVID가 무엇인지는 제가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어를 알 수 없는 단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스페셜 토큰이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서 이게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 토큰인지는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단어가 하나씩 딕셔너리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사전이 잘 구성되었는지를 시험을 해보면 사전이 잘 구성되었다면 구성되고 각각의 사전이 우리가 보았던 워드 인덱스 그리고 워드 인버티드 인덱스 변수에 잘 할당이 되었다면 문장이 숫자로 변환되었다가 다시 원래 문장으로 오는 것이 결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원본 데이터가 이거였는데 이 원본 데이터가 숫자로 변환이 되었다가 또다시 원본 데이터로 소문자로 변환은 되었지만 원본 문장으로 잘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코드에는 문제가 없고 다음으로는 이제 숫자로 바뀐 문장들을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문장들이 동일한 길이가 되도록 앞서 정의한 패드 id 값을 바탕으로 패딩 처리하거나 자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데이터를 10%만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했고 구축된 그 테스트와 트레인 데이터의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 모양이 맞춰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을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케라스 시퀀셜, 그래서 층층이 쌓아서 CNN 모델을 구성을 해볼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예전에도 배웠던 부분이라 어떻게 층을 쌓아가는지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딩 레이어를 쌓고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고 맥스 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덴스 레이어를 마지막으로 깔아줌으로써 이 CNN 모델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값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그래프로 확인하기 위한 함수이고 이거를 이제 옵티마이저를 아담 옵티마이저로 사용을 해서 손실함수는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해서 이 손실값을 계산을 해보고 훈련을 시켜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F가 증가할수록 로스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테스트 데이터 셋은 로스가 어느 순간 낮아졌다가 또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큐러시는 0.79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는 만들어진 모델에 미리 학습된 단어 벡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단어 벡터는 글로벌 벡터를 사용을 할 거고 우리는 벡터 파일을 다시 다운을 받고 다시 압축을 풀어보는 과정을 풀어보는 코드입니다. 이 파일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터드로 벡터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로브 벡터를 불러와서 인베딩 행렬을 초기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파일을 먼저 읽고 각 줄에서 첫 번째 토큰이라는 단어와 벡터를 이루고 있는 숫자들은 두 번째 이후의 토큰들입니다. 이렇게 아까 데이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는 단어, 그 이후에는 이 토큰들 벡터를 이루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모두 분리를 하고 벡터를 이루고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넘파이 행렬로 행렬로 변환을 해줍니다. 단어와 벡터를 연결하고 있는 딕셔너리 자료 구성, 단어를 벡터로 바꾸는 과정들을 거쳤고 모든 단어들에 대한 인베딩 행렬을 무작위로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보케브 사이즈 곱하기 50 크기의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아니라 보케브 사이즈와 크기가 50인 보케브 사이즈 곱하기 50 크기의 넘파이 행렬을 우리가 생성을 해주고 무작위로 생성을 해주고 인베딩 행렬에서 글로벌 벡터가 존재하는 단어들만 해당 글로벌 벡터로 대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앞서 사용한 모델에서 임베딩 레이어 값을 위해서 생성한 임베딩 행렬로 초기화해 보았고, 최종으로 그 모델을 구축한 모델에 다시 트레인을 돌리면 이렇게 정확도는 0.82 정도 나오고 로스가 아주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예시에서도 보여드렸던 파일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네, 여기까지가 실습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